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튀어나온다. 그걸 이제 풀이 과정을 봤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강조할 거는 요식들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일단 우리가 이렇게 이제 알맹이가 싸돌아 다닐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우리가 제약을 시켜놓으니까 다른 말로는 경계 조건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경계 조건을 주니까 우리가 앞에서 그냥 가설로만 지금 받아들이고 있었던 에너지의 양자화라는 이 개념이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더라. 그래서 이 n이란 거를 n을 이제 이 삼자수동 알맹이의 양자수 쿼터 넘버라고 합니다. 얘기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토대로 우리가 이제 계속 조금 이번 시간에 얘기를 이어나갈 텐데 경제운동에 대해서 일단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일단 요거 두 가지 이 파동함수 n에 따른 이 파동함수와 그다음에 n에 따라서 이제 에너지 값들 나오는 에너지 값들 얘네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까요? 일단 파동함수부터 좀 살펴봅시다. 이 파동함수 보면은 지금 다 어쨌든 간에 앞에는 이제 L분의 Q라는 이제 뭐 박스 사이즈는 정해져 있을 테고요. 그러니까 앞에는 그냥 그 정규화 상수예요, 그죠? 정규화 상수고 뒤에는 이제 n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항상 지금 사인 펑션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양자수가 1부터 5까지 쭉 여기 이제 그려놓은 건데 따로따로 그려보면은 같이 사실 좀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은 따로따로 그려보면은 0부터 10까지 1번 n꼴 1인데 1번 추유태 3번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한 얘기예요. 간단한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뭐 모양적인 특징은 일단은 뭐 위아래로 흔들거리고 있는 이제 진폭은 다 똑같습니다. 진폭은 다 똑같아요. 진폭은 다 똑같은데 뭐가 이제 달라지냐? n이 증가하면서 지금 이 사인 함수가 너울너울하는 요 길이 파장 있죠? 파장이 점점 얘는 아마 요거 두 개가 파장이었을 거예요. 짧아지고 있어요. 파장이 짧아지고 이제 요걸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는요. 이 0과 L 사이라는 이 똑같은 길이 안에서 얘네들이 지금 파장이 점점 짧아지다 보니까 뭐가 커지냐면은 얘네들이 들쑥날쑥하는 정도, 즉 공률이 커져요. 공률 우리가 저번에 운동 에너지와 관련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운동 에너지 연산자가 요거의 상수에다가 파동함수의 저기 이차미분과 지금 비례하는 이차미분의 공률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런 이제 현상을 가지고 우리가 운동 에너지가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양자수가 이제 증가할수록 뒤에 에너지 꼴도 보면은 점점 이제 에너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사실 여기서 일단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세 번째 내용이에요.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파동함수들을 이제 보다 보면은 반드시 뭐 지금 요 상자수 알맹이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등장하는 모든 이제 시스템들에 대해서 이제 진동과 회전운동 그리고 원자들, 분자들까지 쭉 가면서 항상 이 파동함수가 이 중간에 이제 0을 크로스하는 부분들이 항상 생길 거예요. 없는 경우도 있고 이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바닥 상태는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이제 에너지 이제 높아서 들뜬 상태로 가면은 항상 이렇게 0을 크로스하는 부분이 꼭 생겨나요. 얘네들이 이제 마디, 영어로는 노드라고 우리가 하고 이게 이제 하나의 공통적인 특징이 어떤 시스템이건 간에 공통적인 특징이 이 에너지 그 상태의 에너지 값이 에너지 주기가 높아질수록 이 마디의 개수가 이제 점점 증가한다는 공통점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은 n equals 1일 때는 마디가 하나도 없어요. 경계점은 제외합니다. 중간에 아까 알맹이가 싸돌아다니고 있는 뭐 이제 안에서 0을 크로스하는 부분을 세워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0개, 1개, 2개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데 여기 상자수 숫자에서는 0,
양자수 n인 형태에서는 n-5 합계의 마디를 갖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마디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큰 에너지를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때때로 우리가 활용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뭐 이 상태들의 에너지 주의 값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런 이제 막 어떤 상태들을 얻었어요. 상태들을 얻고서 얘네들의 좀 상대적으로 어디가 더 에너지가 높고 어디가 더 에너지가 낮을지, 어디가 바닥 상태가 되고 어디가 들진 상태가 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략하게 따질 때 우리가 직접 이 파동값을 넣고서 에너지 값 계산할 필요 없이 이런 이제 우리 마디 같은 건 마디가 몇 개이지만 잘 이해를 하고 있어도 그것만 가지고 우리 상대적으로 에너지 준비가 높낮이가 어떻게 될지를 충분히 이제 예측하는. 그래서 이건 아마 뒤에서도 아마 마디에 관한 얘기가 수없이 이제 등장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봅시다. 에너지는 도식적으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여기 이제 양자수 n에 따라 가지고 n도 뭐 다 그린 게 아니라 여기 n이 아니고 여기가 n 미안합니다. 이쪽이 n인데 양자수 n에 따라서 에너지 준비가 어떻게 주동이 나오는지 여기 뭐 이제 아마 저기 교재 이제 번역본에는 그 허용되는 아니 고전적으로 허용된 뭐 에너지라고 아마 써져 있을 텐데. 요거는 지금 이 선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비금 쳐져 있는 요 전체 영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고전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가질 수 있죠. 근데 지금은 아니더라. 여기 딱 선으로 그어져 있는 요 에너지들을 지금 가질 수 있고 이게 지금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8ml 제곱분의 5탑니다. 제곱분의 n제곱 h죠. 이걸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요게 이제 뭐예요? 알맹이가 돌아다닐 수 있는 공간이 구속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양자가 같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특이한 게 요거는 이제 고전적으로는 일어나지 않는 현상이에요. 우리가 이제 요 이제 솔루션들을 얻으면서 양자수 n에 대해서 우리가 n들의 값이 어떻게 되냐고 우리가 얘기를 했냐면은 n equal 1부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자연수들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닥 상태는 그러니까 n equal 1이 지금 바닥 상태라는 얘기예요. 바닥 상태. 그래서 8ml 제곱분의 h 제곱이 아마 그 값이 될 텐데 이게 지금 0이 아니라는 게 이제 하나 아까 그 세계에서 드러나는 특이한 효과입니다. 왜 이제 특이하냐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고전적으로 이 병진 운동의 이제 바닥 상태라고 하면요, 얘네들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예요. 움직이지 않는 운동 에너지가 빵인 경우를 얘기를 하거든요. 고전적으로는. 그러니까 그걸 따라간다면 사실은 우리가 바닥 상태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냥 이골 빵인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양자의 세계에서는 이 바닥 상태의 에너지가 더 이상 0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어디랑 또 연결이 되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저번 학기 때 저희 연력학 그 법칙들 중에 3법칙을 얘기를 합니다. 절대 운동 원캡이 들어가면 뭐 엔트로피가 이제 0이 되고 모든 이제 분자들의 운동이 죄다 이제 얼어붙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모든 분자들이 운동을 멈춘다.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것과는 조금 이제 상반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때 당시 이제 고전적인 얘기를 했던 거고 실제로는 살짝쿵 뭔가 지금 에너지를 가지게 되거나 영케이로 가더라도 모든 게 다 바닥 상태로 떨어지더라도 살짝의 에너지를 뭔가를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이런 이제 0이 아닌 이 바닥 상태의 에너지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0점 에너지, 제로 포인트 에너지 내지는 줄여서 GP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고전력학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되게 특이한 현상이고, 아마 이제 책에는 이 0점 에너지라는 게 왜 0이 아닌 어떤 그 에너지가 왜 등장을 하게 되는지 아마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해놨을 거예요. 하나는 하이젠버그 불확정성 원리 관점에서 설명을 해놨을 것이고, 하나는 이제 이
파동함수가 가져야 할 자세 이 관점을 한번 써봤을 거예요. 파동함수 쪽만 좀 얘기를 해보면은 우리가 이제 상자 바깥에서는 파동함수가 다 0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포텐셜이 무한대로 가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0과 0 사이를 우리가 부드럽게 이어줘야 되는데 부드럽게 이어주는데 여기가 죄다 0이 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양자수 0 조건이 빠졌었죠. 지난 시간에. 네. 이게 다 0이 돼버리면은 입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0과 0 사이를 뭔가가 이런 이제 스무스한 어떤 이제 함수가 이어주는 형태가 돼야 되고 그러면서 뭐가 반드시 생겨나냐면은 이 그래프에 공률이 생겨나게 되고 공률은 아까도 말했듯이 운동 에너지는 발현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약간은 이제 운동 에너지를 가질 수밖에 없다. 바닥 상태에서 절대 0이 되지 않는다. 뭐 그런 관점으로 좀 설명하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건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복습을 하면서 설명 한번 더 듣고 두 가지 관점으로 설명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영상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난제로의 이제 바닥 상태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에너지가 어떻게 증가를 하냐면 양자수의 제곱에 비례해서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관심을 갖는 건 이렇게 이제 허용되는 에너지 준리를 얻었으면은 그래놓고 보통 우리가 관심을 갖는 부분은 뭐냐면은 서로 인접한 두 준위 사이의 에너지 간격을 많이 봐요. 뒤에 이제 분광학이나 이쪽으로 가면은 여러분들 이제 선택 규칙이라고 해서 배울 거예요.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에서 보통 스테이트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선택 규칙이라고 배우게 되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인접한 두 개가 관심이 있어요. 관심을 가지고 항상 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보통 이렇게 삼자속 알맹이에 대해서는 서로 하나는 이제 낮은 쪽 M으로 두고 높은 쪽 M 플러스 1로 많이 둡니다. 그래서 이제 차이값을 계산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요거를 이제 조금 응용해 보는 거 우리 바탕 그래서 통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삼자속 알맹이의 결과를 간단하게 이제 적용을 해보는 예시예요. 아마 이제 교재에는 뭔가 온갖 잡다한 소리들이 막 쓰여져 있을 텐데 여기는 그런 얘기들 다 일단 제쳐두고 거기서 이제 묻는 게 뭐냐면은 이제 베타카로틴 분자가 바닥 상태에서 빛을 흡수해가지고 첫 번째 들뜬 상태로 가려고 간다고 하면은 그때 흡수하는 이제 빛의 파장이 지금 얼마가 되는지 그걸 들고 이제 그래서 이제 뭐 베타카로틴 아마 이제 여러분들 베타카로틴이라는 문장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당근에 들어있는 거 그죠? 베타카로틴 문장으로 이렇게 이제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이중결합과 단일결합과 이중결합, 탄소 단일결합과 탄소 이중결합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이런 이제 구조를 갖다가 동의 파이결합이라고 우리 얘기를 하죠. 컨주게이티드 파이 본드라고 우리 얘기를 해요. 대표적인 예를 여러분들이 이제 뭘 봤냐면은 벤젠을 통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 학식한테 배웠겠지만 이런 분자들은 지금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은 우리가 편의상 분자를 이제 루이스 구조로 그릴 때는 이렇게 이제 이중단일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그리는데 실제로는 여기 이중결합에 있는 선 두 개 중에 하나 이 파이결합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 파이결합의 전자가 실제로는 이런 이제 우리가 선으로 그려놓은 요 영역에 로컬라이즈 국지화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이중단일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요 전체 어떻게 되어 있다고 표현을 하냐? 비편제화 되어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이게 로컬라이즈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공액
이 파이 결합이 쭉 늘어나 있는 이런 분자, 길다란 분자를 우리가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 전자의 들뜸을 가장 이제 러프하게 이해를 하는데 앞에서 나온 이 삼자속 알맹이는 사용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분자를 갖다가 이 분자의 길이가 있겠죠. 분자의 길이 탄소 결합가지고 이제 대충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분자를 갖다가 요만큼의 길이의 박스로 보고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비편자화 되어 있는 파이 전자들 있죠. 파이 전자들을 갖다가 그 삼자 속에 있는 알맹이를 취급을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러프하게 우리가 이 안에서 전자들이 일어나는 얘기를 갖다가 표현을 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이용해보라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볼 텐데, 이걸 풀어볼 텐데. 자, 근데 아까 이제 삼자속 입자와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은 삼자속 알맹이는 아까 삼자가 있었고 여기에 알맹이 하나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는 이 삼자 속 안에 삼자 속에 분자 삼자 안에 총 지금 우리 관심이 되는 이 공액 파이 결합 전자가 총 몇 개가 있냐면은 지금 22개가 있습니다. 2주개랑 세워보면 11개가 있거든요. 안에 전자 2개씩 들어있기 때문에 총 22개의 지금 전자 알맹이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은 우리 보통 그 원자의 그 전자 배치를 할 때 하는 그 축적 싸움 원리 있죠. 싸움 원리 하듯이 n=1부터 이 전자를 갖다가 2개씩 채워 나갈 거예요. 총 전자 개수 22개니까 어디까지 찾아내면 n=11 스테이트까지 이렇게 이제 채울 겁니다. 에너지 중에 나중에 부터 쭉쭉쭉 채워 나가면 되겠죠. 왜 2개씩 채워놔요? 그건 이제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스피드하고 다른 거 표현을 해가지고 채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n=1부터 n=11까지 쭉 채워놔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저 카로텐, 베타 카로텐의 바닥 상태를 지금 계산적으로 나타내신 상황입니다. 그럼 첫 번째 든든 상태는 이제 뭐가 되겠냐? 첫 번째 든든 상태는 똑같이 이제 아래쪽부터 들어갑시다. n으로 쭉쭉쭉 올라갑니다. n이고 여기 이제 제일 높은 전자가 차 있었어요. 요 n=11에서 전자 하나가 그 위에 있는 n=12로 올라가면 이게 이제 첫 번째 든든 상태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어떤 에너지 차이를 구하게 되냐면은 n=11과 n=12의 둘 사이의 에너지 차이를 보여주면은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계산이에요. 앞에 나와 있는 그 이제 에너지 식을 활용해가지고 22 빼기 20 이걸 이제 우리가 계산을 쭉 해주면은 이게 이제 화장이 얼마나 나오지? 잠깐만. 미안합니다. 화장을 구해야 되는데 제가 진동수만 구해야 되는데 화장은 여러분들 구해야 되지 않죠? 진동수분의 빛의 상수법이 계산해 주면 됩니다. 위에서 열심히 파장 구하라고 써놨는데 진동수만 보여놓고 돌라 끝나버렸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고서 어떤 스테이트에서 어떤 스테이트에서 지금 전자가 떠야 되는지 그걸 이제 잘 이해를 하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같이 우리가 그렇게 이제 좀 비편제화되어 있는 저런 파이 전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간단하게 이 삼각성 알맹이 문제를 사용을 해볼 수가 있고, 또 다른 이제 좀 비슷한 예로는 뭐가 있냐면은, 제가 대학 들어갈 때쯤 2009년도에 들어갔으니까 저희 뭐 한 2000년대 초반쯤에 한 2000년도 금방 요쯤에서 이제 그 무슨 분야가 갑자기 활개를 치기 시작했냐면 지금 나노화학이라는 분야가 활개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나노화학. 원래는 이런 이제 분야가 이런 이름을 따로 사람들이 쓰지 않았었는데 언젠가부터 나노화학이라는 막 그 분야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나 나노하는 사람이네, 나노하는 사람이네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뭐 그때 당시 이제 저기 뭐냐 일상생활용품 중에서 뭐 이런 나노가 들어간 그런 꽤 많이 나왔어요. 그때 뭐 은나노 세탁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한참 이제 나오던 시기인데 이제 그 나노화학이 이제 왜 열리게 되었는지가 사실은 뭐 이렇게 보면 산업소 입장에 살짝 좀 관련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금덩어리인데요, 금덩어리. 여러분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금 이제 보통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제 요만한 금 조각 이런 거 하나 봐도 아주 이제 삐까뻔쩍합니다. 아주 그 형언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광채로 삐까뻔쩍하게 생겼는데 보통 이제 뭐 수 센티미터 정도 하는 거죠. 수 센티미터. 아름답다. 금덩어리를 보고서 아주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금덩어리를 갖다가 파티클 사이즈를 어디까지 줄이냐면요. 수백 나노미터까지 줄여봐요. 사람들이 그 짓거리를 해봤어요. 수백 나노미터. 그렇게 이게 쫙 줄여놓으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금덩어리가 우리가 보통 그 눈으로 보는 그 아름다운 광채가 싹 다 사라지고 금덩어리의 색깔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시뻘건색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를 사실 요 삼각수 알맹이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원래 이제 금덩어리 수 센티미터 됐을 때 그 안에 이제 전자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냐는 문제를 수 센티미터였을 때 그 박스의 사이즈가 아주 컸어요. 아까 에너지가 요거였는데 요게 지금 무지하게 컸다는 얘기죠. 그래서 에너지 자체도 엄청나게 작고 에너지 사이의 간격들도 엄청나게 작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전자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상태가 어떠냐면 거의 연속적으로 보이는 상태였어요. 그거에 의해서 이제 자유전자라고 우리가 완전히 좀 칭하기도 하고 그 자유전자의 이제 활동에 의해서 그런 아름다운 광택 같은 걸 막 보이고 하는데 이게 수백 나노미터로 가면 이게 이제 L 사이즈가 확 줄어들면서 이 에너지 사이의 간격들이 이제 눈에 띄게 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이에 이제 빛을 흡수 방출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 중에서 이제 시뻘건색을 갖다가 이제 내뱉게 되는 그런 이제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사실은 그때 나노화학이 이제 열리게 되는 좀 계기가 됐던 내용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같은 물질이더라도 이게 나노 수준으로 확 사이즈가 작아지면은 그때 생기는 요 구속 효과에 의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성질이 이제 보이게 되거나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사람들이 이것도 막 나노로 만들어보고 저것도 나노로 만들어보고 뭔가 이제 짓들을 하기 시작했는데 근데 그게 이제 2000년도 금방 아마 여러분들이 거의 태어날 때쯤 해서 생겼던 일이었대요. 자, 좀 적소리를 했는데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산자성 알맹이 1차원 산자성 알맹이 마지막 대응 원리라고 하는 것 소개를 잠깐만 하고 넘어가는데요. 대응 원리는 톡까놓고 말하면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고전역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양자역학을 좀 많이 했는데 고전역학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다 라고 일종의 조금 이제 디펜스를 해주는, 방어를 해주는 그런 이제 원리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우리가 양자역학적으로 어떤 이제 솔루션을 구해봤습니다. 네, 그때 양자수가 매우 커지면요. 매우 커지면은 그때 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결국 우리가 고전적으로 관측하던 것과 동일하게 되는 걸 보고 대응 원리라고, 양자에서 대응 원리라고 얘기를 해요. 양자수가 매우 커졌습니다. 그랬을 때. 자, 무슨 얘기냐? 일단은 우리가 지금 앞에서 이제 얻은 그 파동함수들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제 n과 n이 1과 n이 2일 때 우리가 여기 이제 파동함수를 보면은 아까 n equal 1일 때 뭐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n equal 2일 때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 이제 제곱하면 우리 확률 밀도 함수가 나오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이제 대체적으로 알 수 있냐면은 입자를 발견할 확률이 n equal 1 같은 경우는 가운데가 더 많고 양쪽으로 가면 조금 적네. n equal 2도 조금 바뀌긴 했는데 그래도 확률이 높은 곳과 확률이 낮은 곳이 확연하게 구분이 되네. 지금 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이제 수 센티미터 하는 커다란 삼각 속에 전자를 해봅시다. 사이즈가 확 커지면, 아니 사이즈가 확 커지면 안 돼. 우리가 이제 보통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박스 안에다가 뭐 야구공이나 이런 거 하나 넣어놓고 여기서 안에서 막 돌아다니고 있다고 치면은 사실 어느 포인트에서나 이게 계속 얘는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운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어느 포인트에서나 사실 발견한 확률, 즉 머무르고 있을 시간대는 거의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고전적으로. 근데 양자에서는 지금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어디냐,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지금 발견할 확률이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양자수가 확 커지면은, 이렇게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n equal 한 50 정도를 지금 그려놓거든요. n equal 50 파동함수 그리기 오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더 파동함수 그리고 확률 밀도 함수가 저한 그 박스 안에 저한 구간에서 이렇게 균일해지는 지금 현상이 이제 발생해요. n이 더 커지면은 이게 더 촘촘해지겠죠, 그렇죠? 특수가 수하는 게. 그러면서 이제 n이 양자수가 확 커지면은 우리가 결국은 고전적인 현상으로 이제 수렴을 이렇게 하게 되더라. 이게 이제 대응 원리 얘기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이따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짧게만 얘기하고 길게요. 네. 그래서 1차원 우리가 삼자수적 입자를 통해서 구속의 효과를 봤고요. PIB라고 줄여서 좀 표현, 파티클이나 박스라고 줄여서 좀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제 처음에 제가 이 세션 들어가면서 이제 여기서 두 갈래로 확장될 거라고 얘기했었죠. 하나는 차원 증가, 차원 이지는 3차원. 어떻게 되는지. 나머지 하나는 이제 아까는 포텐셜이 무한히 높았는데 포텐셜을 갖다가 무한한 포텐셜로 바꿨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 확장해 나가겠다. 그래서 여기 가지고 이제 병진 운동에서 병진 운동 가지고 몇 가지 설명해야 될 여러 효과들, 대표적인 효과들 설명하고 넘어가겠다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확장으로 2차원 내지 3차원에서 어떤 이제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거 좀 확인해 보고. 근데 사실 2차원이랑 3차원이랑 개념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이제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저는 3차원을 일단 빼고 2차원만 빼고. 자, 그래서 이게 2차원 삼자수 알배기, 2차원
1차원 삼각속 알맹이겠죠.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제는 여기에 지금 XY 평면이 있습니다. XY 평면이 있고요. 이 X 범위는 0부터 지금 L1까지 그리고 Y의 범위는 0부터 L2까지 하는 요 이루고 있는 요런 이제 사각형, 직사각형 안에 알맹이 하나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바깥으로는 포텐셜이 지금 무한량이 요런 이제 세팅으로 들어갑니다. 1차원에서 그냥 축 하나가 지금 더 늘어난 거죠. 그렇죠? 축 하나가 더 늘어났어. 자, 이제 그때 우리가 슈필더 방정식은 이렇게 일단 풀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1차원에서는 1차원을 비교해볼게요. 1차원은 2m분의 하나 제곱에 d2 dx2 사이는 이 사이라고 썼는데 2차원으로 넘어가니까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이제 미분이 도함수가 x에 대한 이계도함수 하나 플러스 y에 대한 이계도함수 하나 이렇게 이제 바꿉니다. 3차원이라면 똑같이 우리가 쓸 수 있을 거예요. 2f의 하바 제곱에 x 2분 y 2분 z에 대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3차원은 우리가 꼴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왜 이렇게 지금 나왔는지 좀 잘 안 받아들여지시는 분들은요. 2차원에서 우리 운동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1차원에서 그냥 Pm분의 Px의 제곱이라고 써서 쓰는데 2차원에서는 자 일단 P의 제곱이라고 쓸게요. 이 P는 지금 뭐냐면요. P는 2차원부터는 운동량은 벡터가 돼요. 그래서 X성분과 Y성분을 갖고요. 얘의 지금 크기의 제곱이기 때문에 2m분의 px의 제곱 플러스 py의 제곱이 돼요. 그렇겠죠? 이렇게 벡터의 크기 이제 구하는 거고. 그래서 요걸 갖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대응되는 연산자를 찾으시면 됩니다. 2m분의 1 상수 갈 거고요. 요 px 대신에 이제 px에 요게 이제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py 대신에는 py 해시 요렇게 이제 쓰여서 들어갈 거예요. 이런 표현들을 이제 앞에 제가 그 연산자 몇 개 이제 대표적인 연산자 표 거기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각각 이 연산자에 지금 제곱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은 점이 제가 써놓은 것과 같이 이렇게 이제 쓰인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이렇게 이제 쓰인다고 슈렐더 방정식을 일단 이렇게 쓰인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우리가 요거를 갖다가 풀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제 우리가 보통 변수가 하나인 거는 이게 미분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변수가 여러 개가 되면은 이제 지금도 편미분을 쓰고 있죠. 편미분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보통 편미분 방정식은 손으로 풀기가 어려워요. 네, 손으로 풀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다행히도 다행인 건지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저는 이제 다행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얘는 그래도 풀 수가 있어요.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은 여기 지금 두 변수 x와 y에 대한 이제 파트들이 있는데 그걸 갖다 따로따로 뜯어내는 거예요. 변수 분리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뭐 항상 쓸 수 있다는 건 아니고 쓸 수 있는 케이스가 좀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변수 분리를 사용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해 자체를 x, y 두 가지 이제 변수가 들어가 있는데 이걸 이제 x에 대한 파트와 y에 대한 파트 두 파트에 이제 곱으로 이제 표현을 해놓고 들어가거든요. 하면서 이제 보통은 이거를 써먹을 수 있는 상황인지 우리가 체크를 해보고 들어가야 돼. 체크를 해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이미 다 체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쭉 가정을 해놓고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여기 x와 y 두 가지 파트로 쪼개놓고 이제 이거를 곱해놨어요. 여기 푸사이에다가 일단 집어넣습니다. 푸사이에다 집어넣으면요, 여기 이제 이쪽 항만 좀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 지금 hx 해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x에 대한 평균이죠. 그러니까 요 부분, 요 연산자는 우리가 쪼개놓은 거에서 x 쪽만 영향을 줘요. y 쪽은 취급 안 합니다. 그죠? only x에 대한 지금 영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은 y가 앞에 상수로 그냥 앞으로 튀어나왔어요. 그죠? 뒤에 있는 탐도 마찬가지. 여기는 hy 해시 y에만 지금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x가 거꾸로 이거는 튀어나왔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x, y라는 식으로 써야죠. 그러고 나서 얘를 갖다 어떻게 하냐면은 양면을 갖다 x, y로 나눠줍니다. 나눠주면요, 앞에 쪽은 색깔 따라가시면 돼요. 앞에 쪽은 완전히 지금 x에 대한 파트고요. 뒤에 쪽은 완전히 y에 대한 파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2는 에너지는 지금 상수입니다. 상수예요. x에 의해서만 변하고 y에 의해서만 변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상수가 돼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그러면 만일 우리가 자 x 값을 좀 변화를 시켜볼게요. x 값을 우리가 변화를 시키면은 이를테면 여기는 이제 x에 의해서 뭔가 이제 변화가 생길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는 전혀 x랑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이죠. x에 영향을 안 받는 부분이죠. 여기가 상수가 돼요. x가 움직이고 있을 때 여기는 변할 텐데 여기는 상수가 돼요. 여기 상수. 여기가 지금 애당초 상수였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요 x로만 표현이 되는 부분이 x 값을 따라서 지금 변하지 않은 어떤 상수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y 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하나의 식을 갖다가 요 부분 이퀄 상수, 그 다음에 뒤에 빨간 부분 요 부분 이퀄 어떤 다른 상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쪼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변수 분리를 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 상수들을 갖다가 각각 이 x 그리고 이 y라고 주면은 이 x에 대한 파트는 x 이게 나오고, 이제 y에 대한 파트는 이 y에 이런 식으로 튀어나오는데, 위에만 한번 봅시다. 이거 좀 풀어 써볼게요. 이거 풀어 써보면은 이렇게 지금 쓰이거든요. 조금 기호가 바뀌었지만 우리가 앞에서 썼던 1차원 삼각수 문제, 요거랑 똑같이 생겨 먹었어요. 그죠? 똑같이 생겨 먹었어요. y 조금 맞아요. 기호만 조금 바뀌었을 뿐이지. 그래서 까놓고 말하면 여기까지만 일단 해놨으면은 우리가 이제는 더 풀 필요가 없어요. 풀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앞에 있던 결과 모델을 이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 1차원에서 나오는 결과 이제 콩대로 사용한 거 여러분들이 이건 한번 확인해 보세요. x랑 y가 각각 지금 어떻게 쓰이는지. 근데 이 방향을 구분을 하기 위해서 원래 n이라고 우리 양자수 썼던 거를 x 쪽은 이제 n1이라는 양자수를 쓰고 y는 이제 n2라는 양자수가 일단 지금 두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n1이랑 n2 모두 자연수를 지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체 이제 파동함수는 얘네들이 곱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에너지는요, 에너지는 여기서 얻었던 요 두 에너지 있죠? 얘네들이 지금 합으로 오는 표현입니다. 될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이분 방정식을 직접 다시 또 풀 필요가 없었습니다. 참 다행이에요. 어찌 보면. 그래서 여기 그림은 이제 각각 그 양자수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제 파동함수가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올지를 좀 보는 건데, 여기 지금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는 거, 요게 이제 원래 1차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됐었냐면 이를테면은 여기 이런 거 1차원에서 n equal 2에서 보면은 1차원에서 우리가 그냥 요 직선상의 표현을 하면 됐습니다. 0이랑 1이고 이렇게 이제 표현했죠. 지금 이렇게 이제 플러스 방향으로 가는 부분을 지금 여기서 이제 플러스라고 표현을 해놓고 마이너스로 가는 부분을 지금 마이너스라고 좀 표현을 해놓아요. 그러니까 요 위에서 지금 오르락 내리락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n 값에 따라서 이제 이런 이제 모양들을 파동함수 모양들을 이렇게 하게 된다. 아까 이제 베타카로텐이랑 비슷하게 이것도 아마 보시면은 그 예제가 하나 있을 거예요. 거기서는 이제 어떤 그 예제를 들어가면은 저기 그 벤젠골이 여러 개 막 모여 있는 벤젠골이 여러 개 따닥따닥 붙어 있는 그 평면 그 뭐냐 구조를 가진 어떤 분자를 예로 지금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도 그리고 그 안에 돌아다니고 있는 그 파이 공액 전자들이 공액 파이 전자들이 여기 있는 이제 2차원 삼각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해볼 수 있다. 이런 예가 한 번 있을 텐데, 그거 이제 여러분들 모습을 보시면 그래서 솔루션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참고를 하면 되는데, 이제 2차원, 3차원에서 이제 나오는 특이한 효과 하나. 이걸 좀 중요하지. 2차원, 3차원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요 내용이에요. 퇴화도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지금 이제 어떤 경우로 이제 볼 거냐면은 아까 이제 박스 사이즈가 각각 x 방향으로는 L1, y 방향으로는 L2였습니다. 얘네들이 뭐 같다 다르다 얘기 없었어요. 얘기 없었는데 요걸 갖다가 이제 L1 equal L2라고 이제 바꿔요. 어떤 이제 값으로 같은 값으로. 그러니까 정사각형 박스가 되겠죠. 정사각형 박스가 되겠죠. 자,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 이를테면 이제 이런 두 상태를 우리가 비교를 하는 거죠. 여기는 N1이 2고 N2가 1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거는 N1이 1이고 N2가 2예요. 이런 수가 바뀌었죠? 이런 수가 바뀌어 있어요. 이런 애들 이제 특징을 보면은 얘네들 분명히 이제 파동함수는 다릅니다. 파동함수는 이제 2, 2냐, 1, 2냐에 따라서 지금 이제 x랑 y 앞에 붙는 이제 숫자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죠? 파동함수는 분명히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상태라는 얘기예요. 다른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에너지 값을 계산해 보면은 똑같은 에너지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서로 다른 파동함수, 서로 다른 상태인데 이런 에너지 준위가 같은 놈들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러냐? 디제너레이트 스테이트, 퇴화된 상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에너지 준위에 이 에너지 값이 같은 스테이트 상태의 개수, 파동한 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몇 개인지를 그거를 보고 그 개수를 보고 퇴화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정사각형 상자 여기에서는 이 에너지 준위에 들어가 있는 상태는 딱 요거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이제 퇴화도 이꼴 2다 내지는 이중으로 퇴화되었다 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이제 퇴화도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보긴 봤을 거예요. 어디서 봤냐면 이제 원자 오비탈에서 p 오비탈이나 d 오비탈 있죠. p는 요 세 개가 지금 에너지 주기가 같다고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p 오비탈은 이제 3중으로 퇴화되고, d 같은 경우는 d 오비탈 같은 경우는 dx 제곱, d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 dxy, dyz, dx 뭐 이런 이제 오비탈들이 있다고 하나요? 여러분들 한번 본 적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d 오비탈 총 5개로 이제 5중 퇴화됩니다.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 이제 여러분들 한 번씩 이제 겪어보는 퇴화 그래서 이제 이런 퇴화도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 뭐 일단은 퇴화도의 의미, 두 상태가 이제 퇴화되었다. 요거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지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런 이제 퇴화된 상태들이 이제 나타나는 게 언제 나타나냐면은 아까 이런 상황처럼 여기는 우리가 정사각형이라고 정사각형일 때 이렇게 이제 퇴화된 상태가 나타난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이제 주어진 기회가 아주 좋은 대칭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보면 마음이 편안한 이런 정사각형이 되어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대칭성이 높으면은 항상 이런 상태들이 이제 퇴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원자 오비탈 같은 경우도 저런 식으로 이제 퇴화된 게 나오는 게 원자가 기본적으로 구형 시메트리, 구형 이제 이게 그 대칭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일단은 조금 준비를 하면서 뒤에 이제 터널 현상에 대한 좀 자질구레한 좀 얘기를 좀 준비해오긴 했는데 일단은 기본적인 것만 좀 얘기를 할게요. 터널 현상. 나머지는 이제 확장인데 요 페이지 정도 얘기하고 이제 요거랑 요 다음 페이지에 좀 간략한 얘기 정도만 하고 끝낼 것 같아요. 터널 현상인데. 이제 요거는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은 여기 있는 그림처럼 쭉 이제 x축을 따라서 이제 알맹이가 돌아다닐 수 있고 여기에 이제 포텐셜 장벽이 하나가 있습니다. 포텐셜 장벽이 하나가 있는데 이 장벽의 높이가 아까 우리 삼다속 알맹이처럼 플러스 무한대가 아니라 어떤 유한한 값의 장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느낌이면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이제 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일단은 고전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이제 스쿼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병 맞고 튕겨 나가죠, 그죠? 병 맞으면 무조건 튕겨 나갑니다. 튕겨 나가요. 얘를 뚫고 나가는 일은 없어, 그죠? 뚫고 나가는 일은 없어요. 근데 양자에서는 이제 무슨 일이 발생을 하느냐?
양자에서는 뭐 이런 이제 포텐셜 장벽이 있고 여기다가 전자가 나오고 빵빵빵빵 써준다고 합시다. 전자. 그럼 얘가 가서 그래도 이제 대부분의 이제 전자들은 똑같이 이제 병 맞으면 튕겼을 거예요. 튕길 거예요. 튕겨 나오는데 그 중에 일부 전자들이 이걸 통과해서 여기로 이제 나아가는 현상이 관찰이 실제로 됩니다. 참 신기하겠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여기 장벽 터널을 통과를 했다고 해서 터널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은근히 이제 많이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어요. 뭐 일단은 대략적으로는 우리 보통 이제 3연기 반응에서 이제 양성자 이동하는 걸 잘 알죠. 양성자가 항상 프로톤이 이동을 합니다. 프로톤이 이동을 하는데 그 프로톤이 이동을 하는 것도 일종의 좀 터널 현상을 좀 끼고 들어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양성자가 이제 보다 그 마이너스 찰크를 강하게 띄고 있는 곳으로부터 이제 탈출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제 탈출을 하는데 약간의 이제 터널 현상이 좀 가미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우리 이제 실험 도구 중 실험 장비 중에 주사 터널 협력이라는 거 있어요. 뭐 보여주는 거냐면은 고체 표면 같은 거 있으면요, 그 표면에 원자 구조들 보는 장비입니다. 그런 데 보면 이제 이렇게 이제 팁이 있고요. 아마 이게 아마 전자가 들어가는 팁일 거예요. 전자가 여기서 퉁퉁퉁 빠져나올 거예요. 전자들이 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분석하고자 하는 표면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일종의 좀 포텐셜 장벽 역할을 하겠죠. 포텐셜 장벽 역할을 할 텐데 대부분은 전자가 이렇게 튈 텐데 반사가 될 텐데 일부 전자가 장벽 이제 터널 효과에 의해서 통과를 해서 이 뒤쪽에 있는 디텍터에서 이제 검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자를 이제 검출된 전자를 좀 더 분석을 해가지고 여기 과연 이제 표면적 구조가 지금 어떻게 생겨먹었나 이런 것들을 이제 관찰을 하는 데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 사이즈 단위에서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얘기지만은 이거는 이제 저도 언젠가 학교 때 다른 수업을 듣다가 들었던 얘기인데 여러분들 사용하는 전자기기 있습니다. 뭐 스마트폰 이런 전자기기도 보면은 옛날에 이제 컴퓨터에서 시작을 했던 걸 생각을 해보면 참 많이 크기가 작아졌는데 요거를 이제 이런 이제 전자기기를 사이즈를 줄이는 것도 이게 한계가 있대요. 왜 그러냐면 이제 보통 이런 전자기기 같은 데 보면은 뭐 직접 회로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그 전기 신호를 위해서 전자들이 흘러가는 요 이제 회로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요 회로들 쫙 전자들이 지나갈 텐데 이런 이제 회로들의 사이즈가 일정 크기 이상으로 줄어들면은 그러면은 원래는 얘가 전자가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야 되는데 여기 사이에 간격이 너무 적어지니까 일부 전자가 터널 현상으로 바로 여기서 확 넘어가 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자기기, 일렉트로닉스라는 이제 전자기기를 이제 우리가 개발하고 하는 분야죠. 그 분야에서 항상 이제 사이즈를 이제 일정 크기 이하 줄일 수가 없다. 그런 얘기들을 여기 터널 현상 때문에 전자기기에서 수행해야 될 연산들이 다 그냥 개판이 되버립니다. 이런 일을 얘기를 해서 한동안 저거를 이제 대체를 해서 더 이제 전자기기의 사이즈를 줄일 방법으로 생각한 게 뭐였냐면은 이 전류, 그러니까 전자의 흐름으로 이제 막 그런 이제 신호들을 전달을 한 게 아니라 그거 말고 전자 안에 있는 스핀의 이제 업다운을 가지고 스핀업, 스핀다운을 가지고 스핀의 뒤집히는 효과를 가지고 그걸로 이제 신호를 전달을 하자 하는 이제 뭐 스핀트로닉스라는 그런 이제 분야가 한때 나오기는 했었어요. 한때 나왔다가 금방 죽었습니다. 왜 죽었냐면요, 이게 꽃을 피기도 전에 퀀텀 컴퓨터가 등장을 해버렸어요. 네. 그래서 스핀트로닉스는 제가 이제 학부 구하는데 한참 이제 좀 얘기가 나오다가 요즘은 뭐 거의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스핀트로닉스 많이 이용해서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일들 그 작은 세계에서 장벽을 원래는 통과하지 말아야 될, 뛰어넘지 말아야 될 장벽을 갖다가 그대로 통과를 해보이는 이제 터널 현상들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뭐 책에는 이제 이 터널 현상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이제 풀어보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결국은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여기에 이제 입사되는 이제 빛이 입사되는 파티클이 있어요. 파티클이 있고 이 대부분은 이제 반사를 할 겁니다. 대부분은 반사를 할 텐데, 이게 실제로 우리가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을 이제 전체적으로 쫙 풀어보면은 이쪽에 이제 이량의 아주 진풍이 나죠. 이걸 이제 파동함수가 튀어나와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접근을 할 때는 이렇게 이제 입사가 되는 영역이랑 그다음에 통과해야 되는 요 장벽 영역, 그다음에 그 뒤쪽 영역을 갖다가 따로따로 이제 우리가 솔루션을 잡아놓고, 우리 이제 산업성 입장에서랑 똑같은 짓을 해요. 여기 경계에서 이 파동함수들이 다 스무스하게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된다. 그 경계 조건을 갖고 이제 열심히 풀다 보면은 이런 이제 터널 현상에 대한 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일단은 터널 현상이 어떤 건지만 좀 얘기를 하고, 구체적인 거는 일단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킵하고 바로 다음 시간에 저희는 진동을 원주 정도가 나와서 출발해요. 네, 그래서 오늘 일단 여기